다들 좋은 연애하세요. 본질을 보는 디이십니다. 오늘은 이런 남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를 만난 여자도 많을 겁니다. 어떤 남자면요.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지인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거든요. 자, 학생이라고 하면요. 학교에서는 연락이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돼. 개인 사업 하더라도 일터에서는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네. 이런 등등의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몇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래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집 밖에서도 안 되는가, 그냥 연락 자체가 잘 안 되는 인간인가, 이걸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해야 할 부분은 폰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냥 날 만났을 때 휴대폰을 자주 보는지 안 보는지 이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상대방을 알게 된 경로가 요즘 많이 하는 어플 또는 넓게 봐서 사이버 세상이다, 이런 데서 처음 알게 됐다, 그러면 고려해야 되고요. 또 네 번째, 술자리에서 이 사람을 알게 됐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하고 영상을 봐야지 돼요. 아시겠죠?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되는 남자. 첫 번째는 집에 가면 카톡이 뒷전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집 밖에서는 카톡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카톡을 열심히 해.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카톡을 빨리빨리 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PC 카톡을 띄워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빨리빨리 하는 거야. 재밌는 게 없고 막 PC 카톡 하고 있으니까. 근데 집에 가면은 딴 거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든 책을 보든 TV를 보든 유튜브를 하든 부업을 하든 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뒷전이 되는 경우다. 두 번째, 원래 바쁜 경우입니다. 원래 일이 바쁘고 많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 과마다 다 일의 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은 집에 가면 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기빨려가지고 카톡으로 막 미주알 고주알 나의 행적을 이렇게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피곤하다, 힘들다, 하루 종일 내가 그런 연락하고 막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그거에 시달렸는데 이걸 카톡으로 집에 와서도 싫다. 그냥 그 행위 자체가 피곤하고 귀찮은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상대 여자가 좋고 싫고는 약간 상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좋으면 초반에는 조금이라도 더 할 겁니다. 근데 모든 남자가 그렇듯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사람이 그렇잖아요. 초반에는 최대치로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락이 줄어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무튼 두 번째는 원래 이 사람이 바쁜 사람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카톡 자체가 원래 뒷전이야. 이런 인간들. 관심 있는 여자 카톡이면은 더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맞습니다. 더 하지요. 근데 그게 1부터 10까지가 있다고 치면요. 카톡을 많이 하는 걸 10으로 치고 아닌 걸 1로 놨을 때 이런 원래 카톡이 뒷전이 되는 유형들은요. 연락 그냥 필요할 때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미주알 고주알 다 하지? 이런 타입들이라서 1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5에서 시작해. 그래서 7, 8, 90 이렇게 가는데 이런 유형의 남자들은 1부터 시작하는 거야. 시작 자체가 낮아. 그래서 좀 많이 해봤자 5 정도 합니다. 얼마 못한대. 이런 사람들은 얼마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막 용을 써가지고 해봤자 얼마 못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막 오버하면서 한다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자한테 실망 줄 거 아니에요. 이거 어리석다. 못하면 그냥 원래 못하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막 원래는 카톡이랑 막 연락이랑 이런 거 막 애써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빨리빠릿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상황이 못 되면서 괜히 관심 끌고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더 오버를 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자기 무덤을 파게 된다. 그래서 원래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안 된다. 집에서만 잘 안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안 된다. 왜 안 되냐? 집에 가면 더 안 되는 게 무음을 해. 무음을 하고요. 밖에서 무음할 수도 있어. 그리고 카톡이 상단이 뜨든 안 뜨든 관심이 없습니다. 보질 않거든요. 자, 여기까지는 양반입니다. 지금부터 해당되면 나가리가 되고요. 네 번째는 직장에서는 잘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든 자기 일을 할 때, 이럴 때는 되는데 집에만 가면 안 돼요. 이런 유형이죠. 이런 사람은 심심풀이 대상이야. 지금 당신이 그때만 하는 거야. 나의 재미호소. 지겨운데 잘 됐다. 얘랑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폰으로 하든 PC 카톡 띄워놓든 서두에 말했던 그런 상황들. 근데 그때뿐이야. 그때라서 빨리 하는 거야. 이 노재미인 일상생활, 한 줄기 재미네. 이래 돼가지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근데 퇴근하면 집에 가버리면 다른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다. 다섯 번째는 그 사람을 어플, 술자리 이런 경우에서 만났다. 이런 경우에면
카톡이 줄면 호감도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 어플에서는 나 말고 다른 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 반응이 좋고 잘 맞고 가까이 있고 뭐든 더 잘 맞는 그런 여자를 만날 수가 있다요. 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자가 그 안에는 굉장히 많다. 그래서 어플을 하면서 사람한테 기대하는 거는 금물이다. 말이 안 맞다. 연애시장은 정글인데요. 그 어플은 정글 중에 정글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랑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한들 별 기대 없이 시작을 해야 된다. 시간이 정말 둘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증명을 해줄 테니까 여유를 갖고 쭉 지켜보면 되겠고 이런 경우에는 자 그리고 이제 술자리에서 만난 경우로 시작해가지고 이 남자가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돼요 이런 경우 있죠. 보통 술자리는 분위기가 플러스를 시켜줍니다. 좋아 그리고 어두가죠. 잘 안 보여. 사진이 잘 나오기 위한 조건으로는 구도와 빛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명암이 그만큼 중요하대요. 음영지고 이러면 눈이 더 깊어 보이고요. 코는 막 더 오똑해 보여. 턱은 더 날렵해 보이고요. 이 말은 사람이 더 예쁘고 더 잘생겨 보이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어라? 술이 깼네? 또는 밝은 데서 봤는데 이렇게 평평한 게 생겼었나? 왜 이렇게 생겼지? 턱도 이렇게 둥글었나? 어제 그 여자 어디 갔노?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호감이 뚝뚝뚝. 그러니까 연락 빈도가 그냥 바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보니까는 괜찮은데 근데 막 밝은 데서 보니까 왜 이렇게 자글자글하노? 막 이래 되는 거예요. 안타깝잖아요. 이런 상황들. 자 이제 더 이상 볼장 남아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술자리 같은 데서 만난 남자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거예요. 남자도 기대 안 해요. 거기서 만난 여자들한테는 별로 기대 안 하는데 그게 다야. 술의 힘으로 그냥 눈 맞으면은 또 빠른 분들 같은 경우는 잘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이런 남자였어요. 근데 면전에 대고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니랑 자꾸 말라 그랬는데 계속 네가 연락하니까는 그냥 하는 거지. 연인으로 발전할 생각 애초에 없었는데 왜 이러노. 지도 좋다고 해놓고는 스킨십 했다고 사귀어야 되나? 이 조선시대 마인드면 애초에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말해줍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경우면은 사실 집에 가서 연락 안 된다 이런 거 가지고 남자 욕할 것도 없어.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만난 건데 내가 괜히 마음이 더 생겨가지고 이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거니까 사귀려고 해보든지 아니면 포기를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경우면 진짜 최악인 게 유부남인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면 집에 가면 안 되는 거 플러스 안 되는 날이 있어. 그러니까 집에 가서 안 돼. 연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연락이 안 되고 그리고 연락이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주말이 안 된다. 또는 평일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안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은 자기가 가족과 보내야 하는 날. 또는 다른 여자와 보내야 하는 날. 본처와 함께 있어야 하는 날. 아이들과 함께 서글프잖아요. 자 정리하면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인데 집에 가면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느끼기에 집에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밖에서 잘 되다가 집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은 밖에서 자기 심심함을 달래는 용으로 날 쓰고 있을 수도 있다. 서글프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공격자이면서 수비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연애판 정글이잖아. 누구는 나 좋다 그래, 누구는 나 싫다 그래. 누구는 내가 갈구해야 되는데 누구는 나한테 갈구해. 이게 이 연애 시장이 되고 이 정글이다. 자 어플이나 술자리에서 했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거는 나를 대체할 대체자가 나타났구나. 또 다른 여자를 구했구나. 이럴 가능성을 늘 배제할 수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 연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래서 도가 지나치면 집착을 하는 그런 경우도 더 많이 생깁니다. 내가 시간이 많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 집중을 하고 있어가지고 내가 너무 시간이 한가하지 않은가. 그 여유 있는 많은 시간이 그 워라벨이 내 서운함을 증폭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객관적으로 남자가 안에서 문제인지를 분리지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는 연락을 자주 하고 시시콜콜한 거 다 주고받고 이런 성격이야 하는 분들은요. 그렇게 연애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불리합니다. 유리한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성격은. 그러니까 본인 같은 그런 연락 성향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남자 같으면은 본인이 접어야 돼. 연락을 남자가 잘하게끔 만드는 방법 아니야. 내가 연락에 이 집착을 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그게 맞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집에 가면 연락이 안 되는 남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멤버십 분들 더욱 감사하고요.
다들 착긍이가 되셔가지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나서 좋은 연애해서 아시겠죠?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